자, 이제 오늘 시작할 때도 얘기했죠. 두 가지 해결해야 되죠. 이제 포지션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지 비율. 자, 포지션은 지난 강좌에서 뭐 충분히 설명드렸죠. 자, 간단하게만 다시 정리할게요. 우선 주식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냐? 주식 보유 중이다. 곧 주식 매입 포지션이죠. 그럼 주식 매입자는 콜 이용할 때는 콜 매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푸드 이용할 때는 풋을 매입해야 된다. 그럼 반대로 주식 매도 상태 내지는 미래 주식을 매입하려는 사람, 그 나중에 선물 쪽에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주식을 매도 상태면 그러면 옵션도 포지션이 정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번에 콜 옵션을 매입하든지 또는 풋 옵션을 매도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해지 비율인데, 일단 주식 한 주를 기준으로 해지 비율 이거 간단 정리하시고, 그다음 옵션 해지는 그 449페이지에 방가로 3번 델타 해지 또는 델타 중립 논리로 접근하면 어떤 케이스는 다 해결 가능한 거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주 기준 해지 비율은 옵션 균형 가격 공부할 때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거잖아요. 또 지난 강좌에서도 이거 잠깐 봤죠. 주식 한 주 매입한 사람이 콜통 해지하겠다. 그럼 필요한 콜 개수가 M 해지 비율인데 그건 델타분의 1이다. 이거 확인했죠. 풋옵션 이용하겠다면 마찬가지 델타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부호는 크게 신경 쓰지 마셔라. 자, 부호는 포지션과 관계된 건데, 아까 여기서 포지션이 해결됐어요? 이게 오케이야? 그러면 부호는 아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거는 혹시 포지션 해결이 안 됐다면 그때는 해지 비율 부호를 통해서 플러스면 옵션 매입해야 되는구나, 마이너스면 매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 결과를 잠깐 확인해 보자면 얘를 통해 나오는 콜옵션 해지 비율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반드시 마이너스가 돼요. 풋옵션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돼요. 얼핏 보면 둘 다 마이너스 같지만, 자, 콜델타는 그 자체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최종 마이너스 나오겠지. 그럼 얘를 통해 뭘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콜옵션 매도 포지션 취해야 되는구나. 자, 풋옵션은 요 델타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이 전체는 어떻게 돼?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풋옵션은 매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델타 엣지 내지는 요 델타 엣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델타 중립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은 비교적 간단해요. 자, 이제 해지하려면 현재 투자 중인 상품들하고 해지를 이용하는 어떤 또 다른 상품들, 얘를 섞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델타야. 자, 얘가 어떻게 되도록, 전체 포트폴리오 델타가 자 이제 0이 되도록, 자,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게 되면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자 투자 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델타를 0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걸 델타 중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델타는 개별 자산 또는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그럼 포괄적으로 다 똑같이 뭘로 이해하셔야 돼? 델타는 뭘 측정한가요? 자, 주가가 이런 변동하면 자 그에 따른 어떤 자산의 자 민감도구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상품에는 주식도 있고 콜도 있고 풋도 있잖아. 전부 다 뭐야? 주가 이런 변화에 대한 민감도다. 그거는 포트폴리오 것도 마찬가지. 포트폴리오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자, 포트폴리오 전체의 델타를 0으로 만든다는 건 주가가 변한다 하더라도 얘를 빵으로 만든다. 자, 포트폴리오 가치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는 간단하게 자 사례 통해 이해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일단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다? 여기에 WI죠. WI는 뭐다? 자, 보통 이제 수식에 W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가중치로 보통 사용하잖아요. 곧 투자 비율로 보통 사용되잖아. 이건 투자 비율이 아니에요. 자, 포지션 수예요. 포지션 수. 그 다음에 정확히는 주석에 보세요. 주식수 기준의 포지션 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개별식 옵션 시장에서는 옵션 한 계약당 주식 수가 보통 정해져 있어요. 옵션 하나가 주식 하나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옵션 한 계약당 몇 주 묶음이다 라고 보통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국내 옵션 시장은 옵션 한 계약이 10주 묶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 옵션 한 계약당 10주 묶음, 또 그 10주를 거래 승수라고도 해요. 그럼 계약당 주식수가 따로 정해져 있다. 한 계약당 10주인데 내가 옵션 5계약을 이용했어요. 자, 그러면 옵션 계약 수로는 5개지만 자 주식수로 치면 총 50주에 대한 옵션 계약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옵션 거를 여러분들 포지션 수가 몇 개냐는 걸 계산할 때는 단순히 옵션 계약 수가 아니고, 자, 옵션 계약 수에다가 한 계약당 주식 수를 곱해서 주식 수 기준 몇 주에 대한 옵션인지, 자, 이렇게 접근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 문제 푸는 과정에서 구체적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요 동그라미 2번 요 사례를 잠깐 보시죠. 어떤 투자가 기초주식 100주, 그 다음에 델타 0.8짜리 콜옵션 400개를 현재 보유 중이래. 주식 100주하고 동시에 콜옵션 400개를 보유 중이다. 이 상태에서 델타 마이너스 0.3짜리 풋옵션을 이용해서 델타 해지를 하고 싶다. 그럼 이 풋옵션을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럼 기존 투자 중인 포트폴리오 먼저 보실게요. 주식 100주예요. 자, 주식이 100주야. 그 다음에 콜옵션 400개. 그러면 각각 포지션 수 거기 어떻게 해라? 델타 곱해봐라. 자, 콜델타는 지금 주어져 있죠. 콜옵션 델타 0.8.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델타죠. 주식 수에다가 주식 델타, 콜옵션 수에 자, 콜 델타. 우선 여기까지 하게 되면 현재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가 주가 이론 변화 시 가치가 얼마나 변하는지 요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선 각각 분리해서 볼까요? 주식 100주 가지고 있어. 요 주식의 델타는 잘 아시죠? 당연히 얼마다? 1이죠. 주식 델타는 당연히 1이다. 주가 이론 변하면 내가 투자 중인 해당 주식의 가치도 똑같이 이론식 변하니까 기초자산의 델타, 주식 델타는 항상 1인 거예요. 그럼 100주 가지고 있어. 주가 이론 변해. 그럼 1차적으로 보유한 주식 가치가 총 얼마? 100원만큼 변하겠죠. 그 다음에 델타 0.8짜리 콜옵션을 400개 추가로 가지고 있어. 그럼 주가 이론 변하면 0.8원씩 400개에서 얼마? 320 이렇게 되겠군요. 그럼 각각으로 치면 어떻게 되고, 주가 이론 변화 시 주식은 100원, 콜옵션은 320원. 총 얼마인가요? 총. 자, 420원 가치가 변하는 포트폴리오에 투자 중이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델타 마이너스 0.3짜리 풋옵션을 활용해서 바로 요 위험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위험을 없애고 싶으면 거기다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기존의 주가 이론 변화 시 420 가치가 변하니까 해지로 이용하는 그 상품 통해서는 마이너스 420이 되도록 하면 두 개가 상쇄되어서 빵이 되겠죠. 자, 물론 단순 계산한다면 그냥 쭉 집어넣어서 최종 빵 되는 풋옵션 개수 찾아내면 되는데 의미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델타가 마이너스 0.3짜리인데 얘를 가지고 자, 가치가 마이너스 420만큼 변화하도록 하려면, 자, 그러면 필요한 풋옵션 개수가 몇 개냐 이거 찾는 거죠. 자, 1400개다. 그럼 풋옵션을 1400개 매입 포지션 취하면, 그럼 기존 포트폴리오와 풋옵션까지 포함된 전체 포트폴리오는 주가가 변한다 하더라도 자, 가치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자, 우선 그 473페이지를 먼저 보고 갈까요? 자, 거기 보시면 방금 전 설명했던 자, 요 내용과 관계된 비교적 최근에 기출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아까 얘기한 이 포지션 수를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23번 문제군요. 473페이지 23번 문제. 자, 주식 수익을 기초로 하는 콜옵션 20계약 매도네요. 그 다음에 풋옵션 10계약 매수네요. 그 다음에 각각 콜옵션계 델타 0.5, 콜옵션계 델타 0.5, 풋옵션 거는 델타 마이너스 0.3. 자, 델타 중립 포지션 구축하기 위한 주식 C 거래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럼 두 개 옵션 구성된 기존 포트폴리오에다가 자, 주식을 섞어서 이제 델타 중립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C 자, 몇 주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 취해야 되느냐 이걸 해결하셔야 되죠. 이제 단소정해 보면 저 옵션 한 계약당 거래단위 승수가 100주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자, 기존 두 개 옵션에다가 주식까지 포함한 전체 포트폴리오 거 빵 만들어라. 순서대로 볼게요. 우선 콜옵션 계약수는 20계약이죠. 그다음에 매도 포지션이네요. 그럼 20계약 매도 마이너스 20계약 단. 자, 반드시 포지션 수를 뭘 기준으로? 주식 수를 기준으로. 이유는 간단해요. 나중에 여기에 주식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주식은 주식 한 주당 한 개씩으로 쳐주겠지? 그죠? 그럼 당연히 옵션도 어떻게 해야 돼? 자, 몇 주에 대한 옵션인지로 환산 적용하셔야 된다.
계약수는 20계약이지만 자 이제 한 계약당 주식수 자 거래 승수가 100주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 감안하면 자 콜옵션 20계약 매도했다는 것은 주식 2000주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한 거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콜옵션 델타가 0.5였군요. 자 그다음에 풋옵션 자 10계약 매수야. 그럼 플러스 10계약 얘도 계약당 100주 델타가 얼마? 마이너스 0.3이네요. 그럼 여기까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콜 매도 포지션은 만약 주가가 이론 변한다면 주가가 이론 변하면 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될 거다. 자 가치가 마이너스 1000이 되는군요. 1000만큼 가치가 감소할 거다. 풋옵션 어떻게 되나요? 1000에 0.3 마이너스니까 이건 300 가치 감소하겠군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어떤 투자를 하고 있어? 주가 이론 상승 시 1300만큼 가치가 감소하게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다 자 1300 플러스가 되도록 해치해야 되겠죠. 그럼 최종 빵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너무 계산에 집중하기보다는 의미로 접근하시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뭘 이용한대요? 기초식을 이용한대. 그럼 주식은 주가 이론당 이런식 이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주식 1300주를 매입하면 되는 거죠. 주식 1300주 사놓으면 주식 쪽에서는 주가 이론 상승 시 1300원 이득이 날 거 아니겠어요. 자 물론 그냥 공식으로 하겠다면 그럼 필요한 주식수를 그냥 X라고 하자. 그럼 거기에 주식 델타 곱해서 집어넣어라. 델타가 1이다. 얘 구하면 알아서 X 값은 어떻게 돼 있어요? 플러스 1300 나오겠죠. 그럼 1300 플러스니까 매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좀 개념적으로 크게 보셔라. 현재 1300 손해 나게 되기 때문에 주식 활용해서 1300 이익을 내야 되고 그러려면 한 주당 1원씩 이익을 번호내를 이용하는 거니까 1300주를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